우리가 또 마음가짐을 가지런히 해야 될 곳에 왔습니다. 먼저 이만큼 보세요. 그늘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우산은 좀 접어도 되고. 저 뒤를 보세요. 저 뒤를 보면 산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복특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복특한은 몽골국 왕이면서 신정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복특한 자체가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이 라마에 위치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1911년도에 중국의 신해혁명으로 몽골이 독립선언을 했지만 당시 이 힘을 잡고 있었던 중국,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힘으로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막습니다. 그 막는 중간에 1915년에 카흐타라는 지역에서 카흐타 조약을 맺게 돼요. 몽골이라고 하는 이 독립 지위를 두고. 그래서 자치 인정만 받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1919년에 이 시수정이라고 하는 중국 군벌이 다시 이 울란바토르를 이제 점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몽골 왕국이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이때 바로 이 복특한의 주치의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때 이 임금의 어의가 바로 이태준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태준 선생이 저희가 지금 자이승기념탑인데 이 두 건물 사이로 계단 보이나요? 이 앞에 건물, 두 건물 사이에 계단, 산이 보이고 사이에 계단 보이죠. 그리고 이 건물 위로 기념탑이 하나 보여요. 그게 자이승기념탑인데 이태준 선생의 묘소가 저기 올라가는 쪽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간 쪽에 있었는데 여기 길을 내면서 그만 유실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여기에 있는 지금 애국지사 이태준 선생의 묘, 이거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하얀 지금 게르가 바로 이태준 선생의 기념관이에요. 제가 작년에 조사 왔을 때는 바로 저 안에 있는 자료 사진들을 찍어서 제가 교재로 만들었고, 그리고 왔을 때 여기가 공사 중인데 건물이 완공이 됐네요. 건물은 완공은 됐는데 아직 개방을 안 하고 다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단청을 입힌 전자가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화장실이 저 끝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몽골 생태계 여행을 왔지만 이태준 선생에 대한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4쪽에 보면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그 공사 중일 때 제가 왔을 때 모습이고, 그리고 2024년 6월 16일 날 왔을 때도 이런 상태였는데 아직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제가 왔을 때 찍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506쪽에 보면 바로 이 기념관이에요. 이따 제 설명 듣고 이 기념관 간에서 자료 좀 보고 그러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507쪽에 이태준 선생의 공훈전자 사료관,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와 이 공훈전자 사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이태준 선생의 일대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무슨 역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위치는 동아시아사 위치, 특히 우리나라 1910년 경술국지 이후부터 45년 해방사, 그리고 그 앞에도 연결되지만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이르크츠크가 나와요. 러시아에. 그러면 이르크츠크와 이 울란바토르와 울란바토르 아래로 가면 장가구가 나옵니다. 중국에. 장가구. 장가게 말고 장자지에 퇴적지층 보는 데 말고 북경의 북서쪽에 장가게가 있어요. 장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그 시대에 이쪽으로 해서 이 러시아의 이르크츠크로 가는 통로가 울란바토르였다면 그곳을 연결하는 게 장가구였어요. 그러면 이제 북경과 상해는 우리 독립군들이나 애국지사들이 활동한 지역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한인사회den과 연결돼서 만약에 이르크츠크로 간다. 그럼 반드시 이 통로예요.
이 통로가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군들이나 애국지사들이 국제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통로입니다. 여기 지금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본래 함안 분이세요. 함안 분이시고 1883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이모군란 뒤 1년 뒤에, 그러죠? 그 뒤에 태어나가지고 1907년에 바로 이 오늘날의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24살에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의과대학에서 졸업을 다 마무리를 한 게 1911년인 건지가 그래요. 4년 만인가 이제 졸업을 하는데 조금만 당겨 오실래요? 뒷분 가시게. 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분이 독립군도 계열이 있고 그 학파가 있고 여러 성향이 있는데 이분은 신민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민회는 1907년도에 우리의 이 선각자들, 특히 충청도 진천에서 태어나셨던 보제 이상설 선생이 당시 1899년도에 나라가 기운다는 걸 이미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시영이나 이회영이나 여준 선생이랑 함께 이분들이 이상설 선생의 서재에서 미래를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훗날 나오는 신민회예요. 그래서 이 신민회에서 당시 조성을 해서 1910년 경술국자 되고 10년 말과 11년도에 만주의 통화의 이 유하연에 있는 신흥 무관학교를, 신흥 강습소를 시작으로 지어지는데, 이때 이태준 선생도 그 신민회의 부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지식인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과거 회귀하는, 복벽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신민회에는 공화정을 추구했던 분들이에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깨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하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1914년에 난징으로 갑니다. 그래서 난징으로 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어렵게 하다가 그 기독교인의 소개를 받고 거기에 병원에 의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국내에서 의사를 했어요. 의사를 하면서 이제 김규식이나 이런 분들과 연계가 됐었고, 그래서 남경으로 간 뒤에 1914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는 시기예요. 그러죠? 그리고 3년 뒤에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고, 그리고 중국, 이 몽골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도 독립을 원했지만, 청나라가 비록 망했어도 중화민국이 그걸 계승해서 이 몽골을 지배하려고 있고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자치 정도 한해서 자기네들도 이 몽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어요. 이러다가 이분이 이 김규식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은 아는 것처럼 1918년에 파리 강화회 때 한국의 대표로 파견됐던 분입니다. 김규식이라는 분 여러분이 계세요. 그분, 지금 말하는 이분은 그분입니다. 파리 강화회에 갔던 분. 그래서 이 1914년 이후에 우리 이 독립을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독립기지를 건설하자, 독립군 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 둘이, 김규식 선생하고 장가구를 거쳐서 울란바토르로 옵니다. 그런데 이 울란바토르로 왔는데 자금이 국내에서 오지 않으니까 이 학교를 만드는 게 숲으로 돌아가요. 이런 과정에 이태준 선생은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였기 때문에 여기 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동일한 이름, 그러니까 한 가지 동자인가요? 그 동일한 이름으로 의원을 차려서 시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근데 이때 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창궐했던 게 있는 성병이었어요. 그래서 반절 이상이 고통스럽게 있었을 때 이 이태준 선생이 서양 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몽골인들을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이태준 선생이 거의 신격으로 추앙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1919년이라고 돼 있나요? 그 훈장을 받아요, 훈장을. 예.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말을 못하니까, 몽골은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1등에 해당되는 훈장을 받으면서 또 이제 당시 몽골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하니까 이 궁궐에 이제 복득한의 왕에게 이제 접근이 아니라 초청돼서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니 아예 어의로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의로 활동해서 이제 훈장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이러는 와중에
이태준 선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러시아를 들어갑니다만, 하바르포스크에서 191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의 정당이 생깁니다. 그게 이동희와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고 하는 두 사회주의의 거목이 거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동희 선생이 훗날 내년으로부터 엄청난 200만 루블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받을 약속을 받게 되죠. 그 중에 먼저 40만 불이 옵니다. 그 40만 불이 올 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오다가 이 이르크츠크에서 분산해가지고 40만 불도 강탈당하면 안 되니까 그걸 분산해가지고 이쪽에 울란바토르로 오는 한 루트가 있었어요. 그걸 담당한 게 이태준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은 이 몽골 국왕의 어이로서도 활동했지만, 몽골도 당시에 독립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 주치의로서 어이로서 활동하면서 이 복특한에게는 한국 나라가 빼앗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다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 호가 이 대암이에요. 대암이니까 몽골에서는 대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인이라는 이름으로 통했어요, 이 몽골 현지에서는. 그래서 양국에 그런 처지가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죠. 이러다가 이태준 선생은 장가구이에서 같이 이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와 연결 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상해에서 올라오면 장가구를 거쳐서 장가구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이 북쪽에 있는 이르크츠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르크츠크의 대표적인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운형 선생입니다. 그 여운형 선생이 훗날 이 이태준 선생이 여기에 1921년 2월에 피살되는데,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여기를 오셔요. 와가지고 여행기를 남깁니다. 그 남겨서 저기 자유선 기념탑 근처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921년이라는 시기가 어떤 시기길래 이태준 선생이 여기에서 피살됐냐? 그거는 자, 1919년에 중국의 북벌, 아직 이제 당시 군벌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수정이 와서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국의 지휘부의 3대 사령관 중에 한 명의 주치의였어요, 이태준 선생이. 그러니까 몽골 국왕이기도 하지만 이 중국 군벌의 이 3대 그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의 주치의 역할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1921년이 바로 뭐가 돼요? 이 러시아에서는 적군과 백군의 지금 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이었고, 그러다 이 극동쪽에 있었던 운게른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운게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운게른이 백군의 장수였는데, 그 백군의 장구가 적군에게 패퇴하면서 몰려왔어요. 몰려서 이 울란바토르까지 오게 됩니다. 그 울란바토르에 왔는데 와보니까 중국 군벌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몽골 왕국을. 그래서 이 운게른이 와서, 이 운게른의 부대에는 일본군도 있었어요. 일본군 일부가. 그리고 우리 조선인도 일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패퇴하면서 여기 와서 바로 이 중국의 군벌 시수정 부대를 몰아내 버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됐어요? 백군의 세력이 된 거죠. 백군파가 된 거예요. 그 백군파가 세력이 됐을 때, 이때 우리가 만나게 될 수우바타르에 있는 담딘 수우바타르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가가자른 촐로 그 폐사원터 초이르 사원에서 만났던 이 대학살과 대포갑정치로 문화 파괴한 장본이 누구라고 그랬죠? 초이발상. 이 초이발상이라고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중국의 인민혁명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전개 와중에 바로 이 러시아의 적군이 이제 볼셰비키 세력입니다. 그 볼셰비키 세력이 들어와서 얘네들을 몰아내요, 백군을. 그래서 이 운게른 베르그가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바로 그 전에 이 운게른 부대 백군파들이 와가지고 이태준 선생을 체포를 합니다, 부하들이. 그런데 이때까지 이태준 선생은 그들에게 이 신한사회당의, 한인사회당의 비밀 요원으로서 활동한 걸 몰랐어요, 그들은. 그래서 왜 피살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게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어쨌든, 자, 백군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태준이라고 하는 큰 사람이 있는데, 이가 왕의 주치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돈도 많이 있었을 거고, 부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때 당시 이태준 선생은, 여러분 혹시 그 조선어학회 이국노 선생 얘기 들어봤나요? 말모이 영화에 나왔던. 그 이국노 선생이
본래 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러 이 장가구를 거쳐서 이태준 선생하고 북경을 거쳐서 장가구로 해서 이 울란바토르에서 일크축으로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그게 1921년 즈음인데 올라오다 보니 이 백위군인 운게른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국노 선생은 안 갑니다. 뒤로 빠져요. 훗날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고 그 명성과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이국노 선생은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어학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글과 말을 지킨 분이에요. 북한으로 이제 월북에서 그쪽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둘과 연계가 돼요, 이태준 선생하고. 그래서 이때 이 이태준 선생한테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만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북경과 장가구와 이 울란바토르 일크축구로 연결되는 독립 루트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온 건 뭐냐면 바로 그 레닌이 줬던 독립자금, 그거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찰나에 이 운게른 부대가 결국은 어떤 사람의 증언에는 그가 가진 어떤 돈 이런 거를 강탈하기 위해서 죽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비밀리에 이 한인사회당의 어떤 비밀 요원으로서 독립운동에 관여한 것을 누가 알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당시 운게른 부대 안에는 일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바로 이 이태준 선생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죽였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써놓은 그 교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83년에 태어나서 의대에 가가지고 1911년에 나라가 이제 그 데라우지 총독의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이 신민회의 거물들이 다 체포되고 이러면서 이분도 이제 신문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난징으로 망경길을 가고 1914년에 그리고 이 울란바토르에 우리의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중국의 독립을 꿈꿨던 이태준 선생이 결국은 독립자금에 묻으면서 포기하고, 그리고 이동희 선생의 이 한인사회당과 연결이 돼서 독립자금을 연결하는 데 이쪽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몽골인들의 어떤 신격으로 추앙받던 또 몽골 이 복덕한의 왕의 어이로서 활동을 하면서 양국의 어떤 독립에 대한 서로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같은 감정을 가졌던 그 이태준 선생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불행하게도 급변하는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몽골 생태의 문학을 왔고 뭐 이렇게 독립운동사가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잘 살게 돼서 여유가 있고 해외여행도 와서 이 울란바토르의 생태를 주로 와서 하지만 이 길은 과거에 우리가 나라 없던 시절에는 앞선 선인들이 뭐 하던 곳이에요? 독립운동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독립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 후인들은 그들이 걸었던 길, 특히 이태준 선생이 이곳에 펼치고 간 그런 의술이라든지 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역사가 여기 우리 한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지금 외부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기억합니까? 우리의 선인들인데,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저 묘 앞에 비록 가묘지만 본래 무덤은 다 주변에 있었다고 여운현성에 남겨놨거든요. 가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 시기에 이 먼 곳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 학교를 만들고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했던 우리의 애국지사들, 그들은 어디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러시아 연주 가면 또 우리 독립군들을 만나겠지만 오늘 이 울란바토르의 한복판에도 우리의 뜨거운 독립 선열들이 있었다. 오늘 대한민국은 그런 의병들, 통합군들, 독립지사들 이런 분들이 희생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담당한 한류의 주인공이 된 멋진 나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저분들의 희생과 또 품격, 그분들의 끊임없는 독립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이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리를 옮겨서 추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이시고요.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오세요.
독립운동 하는데, 항일 요병 하는데, 동학농민혁명 하는데 장수들만 있으면 누가 싸웁니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힘이 되고, 그게 의병이 되고, 또 그게 동학혁명군이었고, 그게 독립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태준 선생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앞에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몽골이 좋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됐고, 또 이 우호관계도 지금 이태준 선생을 매개로 서로 더 진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시기, 그 아픈 역사 속에 태어났던 이분이 가야 할 지식인의 길은 자기의 안위의 어떤 영달이 아니라 빼앗긴 강탈당한 조국을 찾기 위한 그 뜨거운 피를 조국에 바치는 거였습니다. 훗날 우리는 이분들이 이런 뜨거운 피를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태준 선생 기념원에서 이분의 의로운 희생을 기리면서 마음 깊이 영면과 평안을 기원해드리고, 우리는 이분들의 이 희생을 분단된 나라의 통일로 연결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업을 이루어줌으로써 진정한 저 재단 위에 올려야 할 게 꽃송이도 있지만 통일이야말로 이분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바칠 돌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음가짐하시고요. 일동 묵념. 바로.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에서 사진 하나 찍어 갈까요? 이쪽에 다 이렇게 앉아주시고 앞에는 이태준 선생 묘 위가 나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쌤 현수막 어딨나요? 네, 이렇게 보시고.